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변모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한 주의 결론을 내고 다음 주에 연속성을 찾아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으로 본다면 확실히 지수 대비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다시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중심으로의 키 맞추기 장세로 가나 보다 싶었습니다. 물론 주간으로는 코스닥의 압승이기는 한데요. 막판 스퍼트를 내는 코스피 오늘 12시 반부터 지수 중심으로 강세가 다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금요일에 주는 이 흐름은 다음 주에 지수 장세로 가는 것인가? 대형주의 시간이 다시 도래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청원 PB님 어떨까요? 조금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이번 주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쵸. 기저에는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너무나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와 오늘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들어서는 저 PBR 관련된 기업들과 또 코스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기타 종목들의 약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너무나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세를 강하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코스피 200,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다음 주는 이번 주와는 조금 다르게 코스피 위주로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계속 순환매로 도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쪽은 쉬지만 자동차가 강하고요. 2차 전지 셀사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수의 움직임, 화학, 해운 다 좋습니다. 그럼 차 의원님, 이 주도주 반도체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나? 특히 다음 주에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1일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변동성 위아래쪽으로 어떻게 예상 가능할까요? 저는 반도체주들의 변동성,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이제 대장주로 그동안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이건 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표 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대세 흐름이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대세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 이거는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은 B2B 시장이에요. 지금 많은 기업들 지금 엊그제 발표한 카카오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B2C 시장하고는 다릅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부분, 여러분들 좀 오해가 인공지능을 내가 챗GPT를 쓰고 있기 때문에 B2C 시장 아니야? 라고 하지만 챗GPT를 쓰는 것은 우리지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B2B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쉽게 꺾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실적을 확인하면서 약간의 미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걸 약하다라고 보냐라는 시각들을 봤을 때는 결코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보면 PB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투자,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이 끌어올리는 지금 주변주들의 시장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대형주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큰 산업의 흐름들을 올 상반기까지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PSP라든지 반도체 종목들 많이 조정받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기회로 사는 구간은 아니라는 오히려 거죠?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들은 지금 이제 시각이 오히려 이제 딱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은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좀 많이 밀리면 좀 사고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나눠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지수를 움직이는 양대축에서 2차 전지의 최근 힘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테슬라 간밤 6%의 상승. 이렇게 동조화 흐름이 이제 기대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여전히 연동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셀사 중심으로 한 강세, LG 에너지 솔루션 3%, 삼성 SDI의 4%의 강세, 특히 SDI에 대한 외구요. 엔캠이 쉬어가곤 있지만 폐배터리 쪽이라든지 밸류체인 흐름이 꽤 괜찮습니다. 2차 전지의 반등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전히 단기 반등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셀 3사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지금 좋은가? 그러지 못합니다. 시장 컨센을 상당 부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들이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정 분기 기준으로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오기는 꽤나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 네.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한 변수 중 한 가지인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 이것이 어느 정도는 부재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지난해 7월까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말 그대로 광풍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주가의 조정이 꽤나 길게 나옵니다. 약 반년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되어 있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처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매도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올라갈 때 힘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의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꽤나 나오긴 했지만 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올라온 이후로 다시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물 시험대군요. 차 의원님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면 좀 다른 시간이신가요? 일단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며칠 흐름을 보면 차트가 이쁩니다. 오. 에코프로라든지 제가 어제는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교과서적인 바닥권 탈출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조적으로 올라가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도 거기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지금 물타기를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구간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거기엔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차트만 놓고 트레이딩 한다라고 본다라면 에코프로 차트가 살아 있어요. 에코프로 차트가 참 매매하기 좋은 이쁜 차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기에 SDI와 LG엔솔이 오늘 차트를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면 일단 트레이딩을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단기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너무 좋은데요. 그럼 셀사예요, 양극재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요거는 그 종목별 차트로 봐야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차트가 좋았는데 오늘 LG화학은 차트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네네, 가장 세죠. 그런데 네네. LG엔솔과 SDI는 오늘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에코프로는 이미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놓고 대응하는 전략.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리튬 가격의 반등이냐 아니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오직 그림만 보고 투자하는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기는 한데요. 기술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종목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까지 해서 지수에 영향력 보이는 쪽 점검해봤고요. 오늘의 섹터로 가겠습니다. 비대면 의료 그리고 의료 AI 그 중심에는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뉴스의 영향력 체크해 볼 텐데요. 최영주 의원님, 오늘도 새롭게 나온 뉴스에 따르면 19일까지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22일부터는 병원 근무 중단, 정부에서는 구제 없다. 굉장히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2020년처럼 의료 대란 벌어지게 되면 여기에 좀 자극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테마성 재료예요? 아니면 연속성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나요? 일단 현상만 놓고 보죠. 지금 저는 의사 증원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의료 파업이 찬성이냐 반대 이런 걸 떠나서 네. 전공의들이 파업한다라는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전공의들 분들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피 뽑고 뭐 고름 주머니 달고 뭐 이런 것들 전공의들이 다 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굳은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왜
그 의사분들은 가만히 있고 전공의부터 할까요? 만약에 의사 파업이 돼서 이게 면허가 취소가 되면 이제 면허 취소 전공의들은 다시 시험 보면 돼요.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면허 취소된다라고 다시 되는 게 시험 다시 보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월요일까지 이제 이것을 낸다라고 하니까 19일까지 낸다라고 하니까 전공의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비대면을 연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오히려 의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면 치료를 전공의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대면 치료는 이미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비대면 치료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가 이제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얼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제 얼굴을 보고 아 차영주가 지금 뭐 비만이니까 살을 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비대면 치료지 의사가 없이 인공지능이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연결고리가 좀 저는 의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대신 비대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기초적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정부 정책이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것은 좀 더 진일보 해가지고 과거에는 제가 병원을 갔었는데 지금 병원을 못 갈 상황이면 비대면은 가능하지만 제가 병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비대면 신청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진일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은 맞지만 이것을 전공의 파업과 연결해서 본다라면 이거는 오히려 짧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 파업이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는 이제 기로점이 되겠죠. 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의사 파업 입고로 비대면 치료가 그 각광을 받을 것이야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네. 논리 근거가 희박하고 의사 파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파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청훈 PB님은 어떠세요? 오늘 여기에 좀 환호하면서 장중 힘을 잃지 않고 올랐던 종목들, 이 굿닥 플랫폼 갖고 있는 케어랩스 상한가, 인성정보도 크게 힘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연속성을 어떻게 체크할지 지금 물론 이제 투쟁 방향을 좀 계속 보자라는 이야기를 차 의원님도 해주셨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하게 보는 근거가 더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좀 챙기자인가요? 네, 이유는 어제 나왔던 그 파업과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없었다면 네. 과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케어랩스나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와 같은 기업의 주가가 오늘 올랐을 것인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발성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 그리고 그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큰 점은 고무적이나 결국에는 마무리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이면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루 내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 거래일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원격 의료와 여기에 따른 진료 필요성은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원격 진료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덕분에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을 꼭 체크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관망을 하거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뜨겁지만 좀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너무 환호하기보다는 챙겨가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제 계기가 되어 비대면 진료, 이 시범 사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은 조금 과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았던 쪽이 의료 AI였습니다. 보면 엔비디아 이 의료 AI 종목이 간밤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루닛의 실적과 함께 오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영주 의원님, 루닛의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손실은 여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적자는 줄겠지만 흑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이긴 하고요. 의료 AI 대장이었던 루닛이 오늘 시세 조금 장중 탄력은 떨어지긴 한데 과거의 영예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네. 루닛이야말로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100%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아직은 규모가 너무 작아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연간 매출액이 250억밖에 안 돼요. 그런다라면
지금 일단은 저 부분이 커져야 돼요. 지금 이제 의료용 AI라는 것이 시장이 이제 태동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루닛을 투자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한 3, 4년은 눈을 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 짧은 호흡으로 보면 안 돼요. 규모의 경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에서 병원마다 지금 루닛 기기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니까 지금은 여기서 지금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낮아야 되는 회사고 루니카 같은 회사는 지금 영업사원들이 막 뛰면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쿠팡의 초기 모델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쿠팡이 지금 이제 드디어 영업 적자가 나온 게 우리가 한 10여 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쿠팡이 한 게 뭐죠? 수도권 중심으로 물류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영업 배송 사원들 뽑고 자차 만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가면서 이 규모 경제를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루닛도 지금 그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이라는 회사가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나빴다? 평상시에 저는 매출이 좋아도 영업이익이 좋다, 매출이 늘은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르다. 그 대신 이제 조금 다르죠. 문제는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에 루닛의 자금이 소진되느냐 여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루닛이라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밀린다라면 정말 장기적인 포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익 전환에 대해서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장악해가는 그 외형 성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을 해주셨고요. 다소 과거의 영예를 되찾을 수 있는 시그널도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움직였던 국내 의료 AI사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이PB님께 여쭤볼게요. 뷰노, JLK, 셀바스 AI, 코어라인 소프트 다 같이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뷰노와 JLK는 다음 주에 또 19일 IR 개최가 있어서요. 여기서 또 성장 스토리에 대한 힌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쪽도 뒤따라갈 수 있을까요? 비슷한 시각인데요. 역시나 상당 부분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여기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은 해당 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다만 그 성장이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으로 이어지기 위할 때까지 그 시점까지 그 기업은 지속적으로 어딘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기업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과연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동하는 단계에 있는 산업이고 그 기업입니다. 3년, 4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가 평가는 아마 냉정할 겁니다. 네. 단순하게 기대감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루닛을 예로 든다라고 했을 때 앞서 이미 광풍이 한 차례 불었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에 따라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윗꼬리로 이렇게 강하게 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뷰노, JLK, 딥노이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여전히 적자 국면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이면 영업이익이 조금씩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 시점 혹은 턴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저는 결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있고 해당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굳이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을 지금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루닛도, 그러니까 대장이었던 루닛도 마찬가지고 의료 AI 쪽 다 같은 의견으로 아직은 시기상조 이렇게 네.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지을게요. 차영주 전문위원 이청원 PB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